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직원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과도 같았던 일터에서 단 5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쫓긴 참이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이름이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고의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재무팀장은 그가 이 일로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젊고 가녀린 여성은 왜 그토록 간절했던 재계약 발표 당일 이토록 비참하게 쫓겨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새벽 4시 30분. 낡은 단칸방을 채우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지원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위암 판정을 받고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가 얕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앳된 나이에 아버지가 남긴 감당하기 버거운 병원비와 무거운 빚더미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청춘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원은 지방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에이스였습니다. 복잡한 시스템과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10여 % 이상의 원가 절감을 이끌어냈던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투병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청구되는 병원비와 항암 약값을 감당하기에 지방 중소병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내적인 우울감이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지원에게는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기 위해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전문직 이력서를 모두 지워버리고 야근 수당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서울 대기업 태영건설의 최저 시급 계약직 사무보조로 입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영건설 재무팀에서의 생활은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사람을 오직 부품과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지독한 성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지원이 고졸 출신의 단순 계약직인 줄로만 알고 매일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부서의 온갖 굳은 일과 가장 까다로운 핵심 데이터 분석, 업무를 모두 그녀의 어깨 위에 떠넘겼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서 야근을 해야지. 굼뜨게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오 팀장의 서늘한 폭언이 등 뒤로 날아와 꽂힐 때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짙게 물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이번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목표 하나만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지원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거울 앞에서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정장 블라우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오 팀장 대신 완성해낸 압도적인 원가 절감. 기획안이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든 아버지의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비장한 발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강지원의 발걸음은 유독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사옥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6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계약직 생활을 청산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이자를 떠올리면 오늘 발표될 명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재호 팀장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완성한 보고서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굳게 다독였습니다. 건물 앞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는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수많은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바뀌기 직전 길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빗물이 마르지 않은 노면에서 중심을 잃고 거칠게 미끄러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날고해진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무참히 튕겨나갔습니다. 청년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횡단보도 주변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내 초록불이 켜졌지만 섣불리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매우 깊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에게 눈앞의 참상은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번거로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두에 피가 튈까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갔고 누군가는 지각을 염려하며 시계를 내려다보고는 쓰러진 청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넸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삭막한 아침 한복판에서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청년의 생명은 그렇게 차갑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군중 속에서 지원 역시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은 심각해 보이는 청년과 눈앞에 솟아있는 회사의 회전문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지금 당장 모른 척하고 뛰어들어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발표가 있는 뼈저리게 중요한 날 단 1분이라도 지각한다면 오 팀장이 이를 어떤 식으로 물고 늘어지며 자신을 짓밟을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야윈 얼굴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회사로 뛰어가지 않으면 오재호 팀장의 먹잇감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발걸음은 이미 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병원 재무팀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숱하게 지켜보았던 그녀에게 꺼져가는 생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주저없이 차가운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정장 겉옷을 벗어 청년의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붉은 피가 흰 셔츠를 물들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청년의 의식을 붙잡으며 지원은 주변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차에 청년과 함께 올라탄 지원은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납 절차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의식이 없는 청년에게
당장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처치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항암 약값을 내기 위해 피말리며 모아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청년의 수납 비용을 망설임 없이 결제하며 원묵과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대리 서명할 테니 당장 응급수술실부터 잡아주세요. 단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의 대처 덕분에 청년은 생존을 위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원의 손에는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은 병원 복도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규직 심사를 위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 묻은 셔츠 차림 그대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뚫고 회사를 향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지원이 헐레벌떡 태영건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로비의 대형 시계는 출근 시간에서 정확히 5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짓는 오재호 재무팀장이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이미 어젯밤 지원이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만든 압도적인 원가 절감 데이터를 자신의 단독 공로로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고의로 삭제해버린 그에게 강지원은 이제 서둘러 치워야 할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아침 발생한 5분의 지각은 근태 불량이라는 가장 완벽한 해고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어디서 이 꼴을 하고 들어와? 오 팀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주머니를 뒤져 빗물과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을 꺼내 밀었습니다. 팀장님, 회사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생명이 위급해 응급실에 이송하느라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팀장은 영수증을 거칠게 낚아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와서 변명이야. 강지원,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건물 밖 빗물 속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과 블라우스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자신을 비웃는 오 팀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려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며 버텨온 희망이 단 5분 만에 찢겨나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온 강지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빗물로 엉망이 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얇은 미닫이 문 너머로는 항암 치료의 고통에 지쳐 웅크린 채 잠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숨죽여 젖은 옷을 갈아입은 지원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절망에 빠져 눈물이나 흘리고 있기에는 당장 내일 청구될 병원비와 빚 독촉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며 정규직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생존책을 찾기 위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와 이번 달 계약직 급여를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의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오재호 팀장에 대한 원망보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청년의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 수술은 무사히 끝났나요? 초기 수납은 제가 처리했는데 보증인 서명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으며 현재 최고급 특실병동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특실로 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지만 지원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결단이 직장을 잃게 만들었을지언정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구했다는 일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안부를 물었던 그 낡은 작업복의 청년이 사실은 태영건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권력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이 비참하게 쫓겨난 다음 날 아침 태영건설 재무팀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자신의 넓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를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표지에는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 및 원가 절감 기획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기획자의 이름에는 오재호라는 세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수치와 분석표들은 모두 강지원이 지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 만들어낸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장의 비효율적인 자재 관리와 부풀려진 비용을 정확히 짚어낸 지원의 날카로운 분석을 오 팀장은 교묘하게 짜집기하여 오직 하청업체의 단가를 쥐어짜고 계약직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구조조정 기획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로자였던 강지원의 이름은 정규직 전환 심사표는 물론 이 기획안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전날 아침 5분의 지각을 빌미로 가차없이 내쫓은 것은 자신의 기만적인 성과 도둑질을 덮기 위한 치밀하고도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어. 다음 주면 창업주님의 막내 손자이신 신임 총괄 본부장님께서 첫 출근을 하신다. 그날 임원회의에서 내가 이 기획안을 발표하고 나면 우리 재무팀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거야. 오 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사무실 한가운데를 서성였습니다. 남은 계약직 직원들은 언제 자신들도 강지원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사람의 생명과 누군가의 간절한 생존을 짓밟은 대가로 얻어낸 자신의 얄팍한 성과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신임 본부장이 부임하는 즉시 현장 인력 15%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바치며 그룹의 핵심 실세로 자리 잡겠다는 야욕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병원의 최고급 특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서태건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과 하루 전 낡은 배달 작업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남루한 청년의 주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수석 비서가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창업주의 막내 손자이자 기업의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잠입했던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킨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어제 아침의 정황을 물었습니다. 비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를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한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을 구한 분은 저희 태영건설 재무팀 소속 강지원 사원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초기 대응을 했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응급 의료비 수납까지 결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태건의 시선이 협탁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젖었다 마른 흔적과 핏자국이 묻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에 이어지는 보고는 태건의 눈빛을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사원은 어제 아침 로비에서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작성한 원가절감 보고서를 오재호 재무팀장이 단독 공로로 가로챘고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을 빌미로 가장 헌신적인 인재를 쓰레기처럼 내던진 조직, 부하 직원의 땀방울을 도둑질해 기고만장해 있을 파렴치한 팀장의 만행에 태건은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회사의 썩은 민낯이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의 비참한 해고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태영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각 부서의 핵심 임원들까지 일제히 도열하여 숨을 죽인 가운데 그 맨 앞줄 중심에는 재무팀장 오재호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 팀장의 품에는 강지원의 분석 자료가 고스란히 안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의 공로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덧칠한 이 기획안만 발표하면 신임 본부장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임원직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그의 어깨는 한껏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영건설 창업주의 핏줄이자 골마 터진 조직을 뜯어고칠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이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잿빛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서늘한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무팀장 오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인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안은 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오 팀장은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고개를 든 오 팀장의 눈앞에 있는 신임 본부장은 며칠 전 아침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루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과 생명 따위에는 애초에 단 한치의 관심도 없었던 오 팀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방해된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하찮은 존재가 지금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 팀장은 그저 승진의 눈이 멀어 역겨운 미소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 본부장은 오 팀장이 내민 손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묵직한 발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뻔뻔하게 남의 땀방울을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을 쓰레기처럼 내쫓은 자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서 본부장의 눈동자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서태건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 아래
오재호 팀장은 대형 화면에 기획안을 띄우며 기고만장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 인력을 15% 감축하고 하청업체의 단가를 조정하여 수백억 원의 잉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수치는 오직 저의 10년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오 팀장은 자신이 훔친 강지원의 분석표를 마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인 양 포장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모든 임원이 그 획기적인 숫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화면을 응시하던 서 본부장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오재호 팀장, 그 완벽하다는 수치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본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전곡을 찌르자 회의실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항목은 과거 병원 재무팀 최고 전문가였던 강지원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현장 지식이었기에 단순히 서류만 훔친 오 팀장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오 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입술만 달달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 하나 대지 못하는군요. 남의 피땀을 훔쳐다 껍데기만 더 씌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 팀장이 정성스럽게 바친 기획안을 멀찍이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누군가는 출근길에 방해된다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지나쳤던 피투성이 청년이 바로 저 서태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뻔뻔하게 도둑질한 이 완벽한 기획안의 진짜 주인은 내 목숨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본부장의 벼락 같은 일갈에 오 팀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태건 본부장은 수석 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내 대형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오재호 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했던 기획안의 진짜 원본, 바로 강지원이 지난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작성했던 재무구조 개선안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그녀가 과거 병원 재무팀의 최고 인재로 활약하며 증명했던 완벽한 원가 절감 수치와 분석표가 거짓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어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참혹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 팀장이 핑계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현관 바닥에 내던졌던 강지원의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적힌 결제 내역과 강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임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치밀한 혁신안을 기획한 진짜 주인공은 그날 아침 당신이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서 본부장의 낮지만 벼락 같은 일갈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피땀 어린 성과를 뻔뻔하게 도둑질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 명단에서 고의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한 그 비열함,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늦은 숭고한 5분을 근태 불량으로 짓밟은 당신은 우리 조직에 머물 자격이 단 한치도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오 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어떤 얄팍한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맹신하며 휘둘렀던 오만한 권력이 짓밟았던 약자의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호 팀장을 이 시간부로 즉각 파면 조치합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사적으로 빼돌린 횡령혐의 전체를 감사팀에 넘길 것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본부장의 서늘한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오제오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의실 문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오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배석한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의 간절한 기회를 무참히 빼앗았던 자가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파멸을 맞이하는 참혹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제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강지원은 비좁고 습한 단칸방에서 알아누운 아버지의 이마에 얹힌 물수건을 갈아주며 조용히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다가오는 끔찍한 병원비를 생각하면 잠시도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좁고 누추한 골목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영건설 부사장과 인사부서 최고 책임자가 차에서 내렸고 굳게 닫힌 지원의 낡은 대문을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지원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부사장은 허름한 마당에 서서 지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제오 전 팀장의 용서받지 못할 만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님의 특별 지시로 강지원 사원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어 지원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단순한 계약직 복직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이력을 숨겨야 했던 그녀의 압도적인 재무 분석 능력과 생명 앞에서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린 위기 대처 능력을 그룹 최고 경영진이 완벽하게 인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사무 보조가 아닌 본사 핵심 부서인 재무혁신부서 총괄과장이라는 파격적인 직급과 정결권이 보장된 공식 임용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본 지원의 눈시울이 마침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태영건설의 핵심 인재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의료 지원 증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막대한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를 회사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확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보여주신 사람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혁신의 자격입니다. 부디 돌아오셔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모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지난 6개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누워있는 낡은 방문을 한번 돌아본 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태영건설에는 이전에 없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무혁신부서의 총괄과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강지원은 부임 직후 가장 먼저 썩어빠진 하도급 관행과 불필요한 임원진의 접대 비용부터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오제오 전 팀장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쥐어짰던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누수를 잡아내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원가 절감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을 쳐내는 얄팍한 비용 감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혁신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의 든든한 신임 아래 지원은
회사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의료 지원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벼운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근 후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는 지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벼랑 끝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단단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단지 비용과 숫자로만 환산하며 오만을 떨었던 오재호는 수십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간절함을 짓밟고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냉혹한 인과응보의 이치를 증명한 셈입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란 눈앞의 계산기가 보여주는 얄팍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던 그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피 흘리는 생명을 먼저 끌어안았던 강지원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가장 짙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따뜻한 선택이 결국 가장 찬란한 기적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묵직한 여운과 변치 않는 희망으로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